안녕하십니까. 스트릿 헬스 파이터 MC 조현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셀파 MC 신인선입니다. 따라라라 드디어 이 날이 왔어요. 오늘이 셀파 7회입니다. 럭키 세븐. 세븐 빠밤. 럭키 세븐 회에 걸맞게 기가 막힌 주제를 갖고 우리가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PD님이 여자분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아름답게 선정해 주셨어요. 얼추 이쯤에서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네. 본인 소개 직접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있는 가천대 길병원에 지금 부교수로 근무 중인 반짝반짝 김광택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계속 스무고개 하시는데 아, 왜 이렇게 안 말해주는 거야? 뭐 어디 진료하냐 이거지. 예, 저는 그 비뇨의학과 2017년 9월부터 비뇨기과에서 비뇨의학과로 과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비뇨의학과에서 열심히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 큰절 드려. 아, 이런 분위기입니다. 말씀하셨는데 맞아, 비뇨학과, 기과 이게 왜 바뀌는 거예요? 이제 기존의 비뇨기과라고 하면 너무 남자 쪽에만 좀 국한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실제로는 저희가 남녀노소 전부 다 진료를 하거든요.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이름을 개명을 한 거죠. 아, 그렇구나. 네네. 비뇨의학과. 네네. 자, 그럼 이제 처음 만남이니까 살짝 뭐 첫인사격인 네. 질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좀 듣기 힘든 단어일 수도 있어요. 네. 야간뇨. 야간요. 야간요. 뭐 심해 할증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그게 많은 분들께서 고생을 좀 하신다는 얘기도 있고 있는데 좀 이게 어떤 증상이고 뭐 어떠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밤에 이제 소변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 야간뇨가 생기면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깊은 숙면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깨버리니까 사실은 건강에는 무조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재밌게도 비교를 해봤더니 네. 한 번도 안 깨는 사람보다 3-4번 깨는 사람이 훨씬 수명이 짧더라. 사실 수명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어마어마한 사실은 문제입니다, 이게. 예. 잠시만요. 이거 아무리 유튜버라고 앞에 사람 죽는 얘기를 갖고 재밌게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밌게도 훨씬 수명이 짧더라. 근데 저는 이제 자기 전에 물을 좀 많이 마시고 자는 편이에요. 수분을 좀 네, 하기 네, 위해서. 네, 네. 그래서 밤에 좀 갑니다. 그럼 저도 야간요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얼마나 자주 가야지 야간요라고 판정을 짓는 거예요? 맞아요.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운데요. 그렇죠. 예전에는 자다가 한 2번 정도 얘기했었거든요. 2번? 2번. 와, 2번은 진짜 좀 그렇다. 네, 근데 그죠? 요즘은 네. 한 번으로 더 강화됐어요. 네? 자다가 왜요? 한 번이라도 깨서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잠드는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벌어지면 그거는 야간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뭡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아무튼 정상적으로는 한 번도 안 깨야 돼요. 물 많이 마시면 안 돼요? 안 되죠. 전에? 절대 안 되죠. 그래? 네. 여기 피부과 선생님 모셔놓으면은 물 많이 마시면 좋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이제 아침이랑 낮에. 낮에 많이 드시고 잠자기 한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최소한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우리가 푹 자고 있을 때는 소변이 아무리 마려워도 뇌에서 깨라고 지시를 안 하나요? 원래는 그래야죠. 원래는. 그래서 네네. 무서운 거구나. 그 방광의 그 용적 이하일 때는 네. 푹 자라고 뇌에서 우리 몸이 그렇게 컨트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간요를 좀 잘 나눠야 돼요.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소변 자체가 많이 만들어져서 그러는 건지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광 자체가 예민한 건지. 네. 얼마 차 있지도 않은데 자꾸 얘가 예민해서 조금만 차도 자꾸 일어나 소변 보라고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예민한 방광은 뭐 어떤 스타일입니까? 그게 이제 보통 과민성 방광 아니면 이따가 얘기할 그 전립선 비대증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수면을 못 취하고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 저랑 엄청 친한 분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분이 자기는 1시간마다 30분 만에 깬다는 거예요. 근데 온갖 명약을 쓰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저도 자존심이 상하고 근데 친한 사람인데 오히려 못 도와주니까 약간 저도 약간 되게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분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못 자잖아, 그런 분들 또. 그러면서 이제 자다가 컥컥 하면서 이제 자꾸 깨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깰 때 우리 몸은 아 이게 지금 산소가 안 들어오니까 뭔가 심각한 상황이다. 물에 빠졌나 이러면서 막 몸에 있는 물을 배출시켜요. 그러면서 오! 막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깨워야겠다. 네, 깨워야 되겠다. 근데 그 깨우는 방법이 이뇨작용. 그렇죠. 너무 대박이죠. 신기하다. 그런 재미있는 사례도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그 비뇨의학과에서 치료 담당이 아닌 거잖아요. 아닌 일부 야간요도 있는 거죠. 와, 협업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네. 그렇죠. 와, 너무 신기하다. 이게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러지 수면하고 야간요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것처럼 야간요 때문에 수면의 퀄리티가 떨어지느냐 아니면 수면장애 때문에 야간요가 2차적으로 나오느냐 약간 좀 되게 좀 애매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치료 방법 그럼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아까도 말했듯이 많이 만들어져 나오는 거는 덜 만들어지게 하면 돼요. 내가 소변을 자주 보는 게 불편해. 근데 계속 물을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을 줄여야죠. 본인은 낮에도 자주 보는 게 불편하고 심지어 밤에도 여러 번 깨는데 계속 커피를 달고 살아요. 그렇지. 아.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를 계속 들고 막 계속 이렇게 먹으면 지금 이디야 얘기는 왜안 이디야 어쨌든 네, 왜 스타벅스를 굳이 어세를 파리 크루아상 아니면 여기.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분들은 커피만 줄이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아, 생활 습관을. 그러니까 인풋을 줄이면 아웃풋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러면 아주 조금 나오시는 분들 지금은 이제 많이 들어갔으니까 많이 나오시는 그렇죠, 분들 그렇죠. 일반적인. 보통 비뇨기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아하. 전립선 비대증이나 과민성 방광. 아, 예방.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 질환을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치료를 하고 아니면 방광을 좀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약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저도 약간 또 제 얘기인데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이 주제가. 자 인선이 좋다. 예, 이게 제가 맥주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 네. 근데 친구들은 500cc 한 2잔 먹어 화장실 갔다 와야 돼요. 그렇지. 근데 저는 예방이 아니라 약간 둔방인가 봐요. 둔감한 방광. 10,000cc 먹어도 안 가요. 안 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술자리 3차쯤 가면 가. 고방 아니에요? 고장난 방광. 고방은 세겠지. 어찌됐건 큰 틀에서 보면 들어간 만큼 나오게 돼 있거든요. 본인이 맥주를 먹기 전에 몸이 많이 탈수가 돼 있었다. 그러면 먹은 그 맥주가 우리 몸에 이제 물을 쓰느라고 소변으로는 배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릴 때는 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변이 굉장히 조금밖에 안 나요. 맞아요. 네. 근데 겨울에는 땀을 별로 안 흘리니까 먹었다 하면은 바로 화장실 가고 이런 경우가 많죠. 맞아요. 네, 네. 아, 또 그런 차이가 있구나. 요거 그리고 이제 선생님 오셨으니까 또 질문 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 저 학교 다닐 때 화장실 가겠다고 손을 들었으면 선생님들께서 소변은 참으면 보약이다. 하얄 때까지 버티도록 손 안 보냈단 말이에요. 못 참으면 남자가 아니다. 아하, 맞는 얘기입니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오, 네. 선생님, 네. 오,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역사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건데 맞네. 역사는 흐른다잖아요. 역사는 흐른다. 소변은 방광은 적당히 참았다 봐야 돼요. 그게 너무 어렵죠. 근데 적당히가 어느 없죠. 정도. 늘 그놈의 그렇게 하죠. 적당히가 항상.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은 소변을 좀 잘 안 참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만 마려우면 가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건 오히려 방광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소변은 적당히 모았다 봐야 돼요. 조금씩.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한 200cc는 모았다 봐야 그거는 돼요. 모르죠. 몇 cc인지는 우리 선생님. 관심이 있으시면 본인 커피컵 이렇게 해서 받아보셔도 되고요. 아니 그게 사실은 비뇨학과에 가면요, 네. 이 소변 본량 적는 종이도 주고, 그리고 이렇게 받는 좀 입구가 큰 네. 이런 그런 비슷한 네. 것도 드려요. 그래서 아. 배뇨 일기를 쓰는 거죠. 네. 근데 제 진료실에 오면 제가 그걸 다 하시라고 해요. 집에서 써오시게 해요. 그럼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어요. 담을 때 잘 털어야겠다.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못 물어보겠더라. 어떻게 담아오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담아오시라고 합니다. 써오시라고. 근데 저는 사실 화장실 가는 거를 귀찮아해서. 근데 마려워도 좀 참아요. 귀찮아서. 이거 잘 찾는 친구들이 있더라. 맞아, 있어요. 있어요. 저는 앉아 있으면 안 마려워요. 약간 손으로 이렇게 몸을 당기는 느낌 있죠. 이렇게 당기는 느낌으로 찰싹 앉아주면. 그래 30년을 해온 노하우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하다가 영화 볼 때, 영화관에서 좀 마려워. 네. 콜라를 많이. 그러면 이제 다리 좀 꼬아주고. 네. 근데 이거 방송 나가나? 그냥 꼬면 안 돼요. 이 친구를 좀 밑으로 해서 꼬아요. 요도를 살짝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처음 듣는 얘기고요. 이건 미신이네 그러면. 잘 참는 자세 이런 건 저는 진짜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만약에 정 마려운데 참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좀 벨트 같은 걸 좀 풀어주는 게 도움은 될 것 같은데 복압이 좀 내려가니까. 아, 딴 데로 이렇게. 그렇죠. 얘 공간이 좀 그렇죠. 공격률이 좀 방광, 넓어지는 거야. 그렇죠. 아, 네. 저렇게 인선이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참았다. 네. 너무 마려운데 참았다. 그럼 무슨 몸에 무슨 이상이 생겨요? 자꾸 참아버릇하면 네. 방광이 약해져요. 늘어나 버리고 종이장처럼 얇아지거든요. 방광의 기능이 확 떨어져 버려요. 자꾸 너무 참아버릇하면. 그래서 한 번에 500은 가급적 넘기지 말라고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소변 너무 많이 참고 난 한 번에 엄청 많이 본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를 자랑이 아니라고. 이거 자랑이십니다. 아. 이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뭐 번외 얘기인데 네. 방광이 빵빵하게 차 있잖아요. 네, 네. 그 상태에서 빵 때리면 네. 방광이 터져요. 진짜요? 네. 진짜? 네. 그럼 에이! 이렇게 장난하면 안 되겠네? 아, 그렇죠. 술 먹고 특히 술 먹고 계단에 넘어지거나 친구들이랑 장난치면서 이렇게 했을 때 방광이 풍선처럼 빵 터져가지고 배 안으로 소변이 다 차가지고 오면 응급수술 해야 돼요. 그게 방광 파열이라고 하죠. 본격 파이트 시간입니다. 카드 오픈! 더 힘든 상황은 자 소변 보고 싶은데 안 나올 때 그리고 그냥 보기 싫은데 자꾸 나올 때. 선생님 생각에는 답은 있습니까? 아, 좀 고민해봐야 돼요. 고민해봐야 너무 돼요? 어려운, 너무 네, 너무 어려운 어려워서. 선택입니다. 아, 예. 네. 그래도 가위바위보 해야겠죠? 가위바위보. 오, 사이달라 그랬는데. 악수 맞았는 줄 알았네. 가위바위보. 오, 가위바위보. 야야야. 별거 아닌데 열받네. 어떤 게 더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소변을 보고 싶은데 안 나올 때. 이게 저는 이제 예전에 축구 선수도 했었고 땀을 엄청 흘려요. 네. 90분 뛰고 나면 막 진짜 양말 다 젖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게 하고 너무 오줌이 매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대기실 가가지고 이제 라커룸 가가지고 소변을 보잖아요. 한 3명에서 4명 정도 애들이 이래요. 말랐다고 해야 되나 그럼?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농축된 거죠. 소변이 농축되니까. 빵 터지면서 으아 하면서 뿅 나오는데 그것도 에릭 이렇게 나와. 근데 느낌은 완전 다 싼 것 같은 느낌. 아, 진짜. 그래서 혹시 막 와, 그런 경험이 있어 보니까 그것도 힘들고. 진짜 힘들었어요. 저는 제 주변에 제 후배 중에 한 분이 괄약근이 아하. 아예 이제 능력을 다 했다고 해야 되나? 뭐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변의를 느꼈을 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도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요거에 대한 트라우마? 약간 걱정? 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맛있는 걸 먹어도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맛있게 많이 먹지도 못하고 여기를 늘 비워갖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안쓰럽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런 걸 겪어봐서 저는 이게 더 힘들 수도 있겠다. 어때요? 근데 이게 우리 인선 씨가 말씀하신 상황도 있지만 네. 사실은 또 더 괴로운 건 소변이 엄청 차 있어요. 1리터 차 있어. 근데 그게 안 나오는 상황도 있거든요. 오버라. 그럴 수가 있어요? 급성 요폐라고 하거든요. 요패? 예, 요로가 폐색됐다는 거예요. 막혔다는 얘기여서 그럼 어떻게? 미치는 거죠, 사람이. 그럼 뭐 삭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야 돼요? 그렇게 뭐 그렇죠. 공용관을 넣기도 하고 그렇죠. 뭐 내시경으로 빼주기도 하고 이게 이제 보통은 비대증이 심한 경우 감기약 같은 거를 먹거나 약주를 많이 하시면 순간적으로 아까 그 요도가 확 좁아져요. 그러면서 이게 방광에서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그때 정말 응급실로 이제 오시죠. 아, 돈이나 그렇게 쌓이지. 그래가지고 이게 그 상황에도 약간 대입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보고 싶은데 안 나오는 예, 거. 예, 예. 저는 우리 인선 씨에게 한 표를. 아, 안 겪어봤잖아요. 맨날 진료를 못 본다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아니 사실 둘 다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근데 환자가 당장 괴로운 건 아까 말했던 급성 요폐. 인선 씨 어렵네. 아, 진짜 어렵네. 진 거예요? 나 졌어!